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사실 이번 주 시장은 좀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에 나서면서 지수에도 상당한 부담이 됐는데요. 참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한 40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수 들어올 때 물론 뭐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겨우 지금 40일 순매수였다가 한 5거래일 순매도인데 지수의 부담은 상당히 크죠. 이런 외국인의 줄매수, 줄매도 경향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지수를 지탱할 수 있는 게 연기금도 기관도 얼마나 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유럽에서는 호재가 하나 들려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글쎄 뭐 이걸 호재라고 하기도 그렇고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랬다는 건데요. 통화정책회의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어젯밤에 이거 보고 주무신 분들은 오늘 미증시 하락을 보고서 실망을 좀 많이 하셨을 수 있는데요. ECB가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이번 달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였고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서 지금 현재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캐터고리를 이제 다 나눠놨는데요. 조달금리는 0.25%, 대출금리는 0.75%, 그 다음에 예금금리는 0%가 고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요. 이게 다가 아니다. 이제 요런 게 이제 사람을 또 흥분시키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필요시에는 양적 완화 기조를 더 연장할 수도 있는 데다가 원칙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를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상당히 공격적인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역시 뭐 골드만삭스 출신의 중앙은행장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그야말로 비둘기의 끝을 보여준 더 이상 비둘기일 수가 없었던 이런 표현 한국말로 옮기니까 좀 촌스러운데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달러 대비 유로화에 대한 달러 가치죠. 유로 대비 달러 환율이 보시다시피 급락하면서 요 발표 나왔는데요. 22 통화정책회의 결과 나오자마자 이렇게 급락하면서 달러는 강세, 유로화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일단 다른 건 몰라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뚜렷한 상승 요인이 생긴 걸로 일단 보겠습니다. 하지만 미 증시, 오늘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그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22 금리나 서프라이즈 때문에 미 증시가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요. 이내 갑자기 또 하락 전환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다우지수 그래프 혹시 있으면 보고요. 아니면 바로 GDP로 넘어가기로 할까요? 당연히 이 서프라이즈 결과에 대해서는 뭐 미 증시에서도 화답을 했고 유럽 증시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저렇게 보시다시피 15,797포인트 일일 고점, 단기 고점으로 해서 급락하고 있는 구간에 바로 요게 나왔던 건데요. 한번 보실까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7, 8, 9, 3개월이죠. 당초 한 2% 정도 성장을 예상했었는데 0.8%가 상회한 것으로 이 정도면 사실 큰 거죠. 그래서 2.8% 상승이 나왔고요. 이번 결과는 좀 명암이 들어있었는데 전체 개인 소비 지출은 1.5% 증가에 그쳐서 전분기 1.8%에 비해서는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이제 요게 조금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9월 달 결과도 이제 여기 들어있는데 이미 10월 셧다운 있기 전에 9월부터 뭐 이 카운트다운이 막 나오고 이러면서 우려가 좀 컸었기 때문에 이렇고요. 그 다음에 내구재, 비내구재 같은 제조업종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뭐 재고 쌓기, 생산 늘리기 이제 이런 거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 다 나오는 것처럼 상당히 선방을 해주면서 GDP 성장률 상승에 일조를 했다라고 평가가 가능하고 이제 이게 커버를 해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의 GDP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하니까 국채 금리는 하락, 국채 수요는 증가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2.6%에 걸쳐 있잖아요. 하지만 증시의 반응은 굉장히 시니컬했다. 지금 이 와중에 지표 좋게 나오면 연준 테이퍼가 또 앞당겨질 수 있다 이거죠. 바로 그건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요. FOMC에서 나온 연준의 경제전망 목표치를 보시면은 올해 2013년 GDP 목표가 2.0에서 2.3이거든요. 물론 이제 1, 2, 3분기, 4분기까지 다 더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분기에는 좀 많이 부진했었고요. 지금 일단 2분기에 2.5 나왔고 3분기에 2.8 나왔고요. 뭐 한 번 더 수정의 여진이 있습니다. 4분기가 지금 문제긴 한데 지금 현재 스코어를 봐서는 2.0에서 2.3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어떻게든 상회할 거는 같죠. 그 다음에 뭐 실업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은 이제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요.
결론은 뭐냐면요. 지난 여름에 테이퍼 우려로 인한 금리 상승이나 이번 GDP 결과의 마지막 달, 9월 달에 이제 셧다운 우려가 있었던 이런 게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스트레스 테스트가 아니었겠느냐. 근데 실제 경제 펀더멘탈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에 이제 합격을 한 거고, 연준 판단으로는 다른 건 몰라도 역시 우리가 이 유동성을 밑바닥에 잘 깔아놔서 웬만한 충격에는 이렇게 유동성으로 커버가 가능할 정도로 좋았구나. 다른 건 몰라도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정당성이 있었다. 그런 만큼 앞으로 테이퍼 의지에도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야말로 리액션. 월가의 반응은요. GDP 호조가 좋은 거냐, 테이퍼 우려가 커진 게 좋은 거냐, 뭐 어떻게 이 득실을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두 편 들어보실까요? 일단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적 의견인데요. 오늘 미 GDP 결과는 연준이 12월 테이퍼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를 가중시켰다라는 자막에 정리를 해놨고요. 여기다가 오늘 밤 10시에 이제 오늘 밤 10시가 아니고 이제 썸머타임 있으니까는 10시 반? 이렇게 되나요? 어쨌든 오늘 밤에 고용지표 10월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일 날 2주 뒤에 버냉키 연준의장 연설까지 확인을 하면은 10월 테이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밤에 10월 고용지표도 GDP하고 똑같겠죠. 뭐 이게 너무 잘 나오면은 이제 시장은 악재로 해석할 거고요. 대신에 이럴 경우 조금 위축된 투심이 19일 버냉키 연설이면은 한 2주 동안은 투심이 위축된 채로 옆으로 누워버릴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BMO 캐피탈 마켓 측의 의견이 저렇게 나왔는데요. 헤드라인 넘버 대신에 2.8% GDP 성장률 상승해서 예상치 상회한 거 대신에 개인 소비 지출 감소한 것을 보자. 곧 4분기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연결되고 인플레이션 기준치 미달의 결정적 증거가 바로 요 개인 소비 지출 부진이었기 때문에 이번 GDP가 연준 테이퍼에 미치는 재료로서의 영향력은 사실상 중립이다. 다음에 테슬라 모터스 소식 오늘 한 편 또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S가 또 불이 났습니다. 세 번째 벌써 화재 사고고요. 그 대신에 가만히 있다 달리다가 불이 난 건 아니고 충돌한 뒤에 또 화재가 났다고 하고,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 모터스 주가는 7.37% 오늘 또 큰 폭으로 대량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 사실 테슬라 모터스 실적 이후로 계속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한 번 좀 힘든 하루를 보내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실까요? 미증시 하락폭보다 더 큽니다. 1.9%가 빠졌네요. 아이고. 65선을 직전 고점으로 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선호 경향은 이제 꺾인 게 맞다고 봐야 되겠고요. 62.46 정도면은 코스피 한 1950에서 70 사이 정도로 외국인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갑자기 순매수로 돌아설 희망은 안 갖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일단 2000선 밑으로 출발한다고 해도 뭐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금요일장의 개장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김희욱이었습니다.